2013년 2월 3일 오후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 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거기에다가 현장 감식을 할 때 할머니 시신 옆에서 변이 2덩이 정도가 발견이 됐어요. 아, 이건 원한 살인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라고 이제 용의자를 특정하게 되는 겁니다. 현장 딱 도착하셨을 때 모습은 어땠죠? 피해자의 혈흔으로 현장이 몹시 이제 어지럽혀져 있어가지고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집 안에 들어서면 안방문이 보이는 구조였는데 혈흔이 많이 묻어 있어서 정말 놀랬고요. 안방 안에서도 혈흔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반면에 안방 바깥에서는 혈흔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요. 정돈된 상태였던 게 좀 특이했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이었는데 혈흔 형태 분석, 과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범죄 현장에 그 혈흔의 형태, 크기, 분포 등을 분석을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어떤 가격 행위가 있었는지 행위를 추정을 하고요. 그래서 혈흔 형태 분석을 하게 되면 범행이 어디서 이제 일어났고 진행 과정이 어떻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이제 사망했는지 그런 이제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의 최초 공격 지점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최초 공격 지점에서 피가 많이 나요? 아니면 종착 지점에서 피가 많이 나요? 종착지에서 이제 많이 이제 납니다. 아, 일반적으로 이제 유혈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혈흔이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안방 내부에 피가 많았지만 의외로 다른 데에서도 이제 혈흔이 나왔기 때문에 그 혈흔이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놔서 그렇지 혈흔이 없는 곳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거실에도 있었고 주방에도 있었고 이 혈흔의 형태나 방향이나 이걸 다 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파트 내부 전체 혈흔을 일단 찾았고요. 거실의 TV와 냉장고 사이에 위치한 탁자 뒤편 벽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벽에 묻은 혈흔은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소량했는데 혈흔의 양이나 위치나 그리고 형태로 이제 봐서 방사형 분포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정지탈 혈흔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혈흔은 피가 묻은 범행 도구를 범인이 휘둘렀을 때 그 피해자가 이렇게 막으면서 핏방울이 범행 도구를 이탈해서 생기게 됩니다. 이미 범행 도구에 피가 묻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휘둘렀는데 막으니. 피해자가 막으면 이제 묻는 혈흔이잖아요. 그 말은 이게 최초 공격으로 생긴 혈흔은 아니라는 거고 이미 그 전에도 공격을 당했으니까 도구에 피가 묻어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이 포인트인데요. 비산혈흔이 그 발생을 하면 최초 1회 이상의 가격이 선행되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막 휘두르게 되면은 그런 걸 휘두름 이탈 혈흔이라고 하고요. 막 휘두르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막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막았을 때 휘두르다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면 그걸 정지탈 혈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혈흔은 공격을 피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혈흔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살인사건 현장에서 많이 관찰되는 혈흔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정지 이탈 혈흔하고 휘두름 휘두름 이탈 이탈 혈흔. 혈흔인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죠? 휘두름 이탈 혈흔이나 정지탈 혈흔이 어떻게 생기는 건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휘두름 이탈 혈흔은 그 범행도를 휘두르다가 이제 잘못 이렇게 빗맞았거나 아니면은 그 피해자가 피했거나 할 때 이제 휘두르는 동작 혈흔인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분포가 일단 선형의 이제 분포를 보이고요. 그리고 원형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이제 타원의 장축 길이가 길어지는 네네네. 그 점진적 각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거는 휘두름 이탈 혈흔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하나만 있어도 최소 2회 이상의 가격을 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최초 가격에는 이제 혈흔 형태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네. 그리고 정지탈의 혈흔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퍽 찍혀. 멈춰 있네요. 팍 튀면서 나가. 네, 지금 보시는 게 정지탈 혈흔입니다. 정지탈 혈흔은 휘둘러지다가 갑자기 이제 피해자가 막는 동작으로 정지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때 혈흔 형태는 그 휘두르는 이제 범행 도구의 이제 형태에 따라 또 피가 묻은 어떤 그 분포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데요. 특히 정지탈 혈흔은 갑자기 멈추면서 관성의 원리로 비산되기 때문에 그때 한 정지한 지점을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비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약간 퍼져 있는데요. 이런 이제 방사형 분포를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혈흔이 있으면은 이건 정지탈 혈흔이고 혈액이 묻은 그 범행 도구를 가해자가 가격할 때 피해자가 이렇게 방어를 했다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휘두름 이탈은 조금 더 일직선으로 쭉 연결돼 있는 느낌이고 네, 맞습니다. 정지 이탈은 더 점점점 점의 형태로 흩뿌려져 있는
느낌이에요. 휘두름 이탈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휘둘렀는지 아래에서 위로 휘둘렀는지도 다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작 지점도 알 수가 있고요. 원형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이제 길어지는데 이 형태를 보게 되면 길게 이렇게 삐져 나왔는데 그걸 머리와 꼬리라고 하고요. 그런 걸 보고 비산혈흔의 방향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본 비산혈흔 같은 경우에는 TV 뒤쪽이나 아니면 탁자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고요. 현장에 가보면 이런 벽면의 미세한 혈흔들은 지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벽에서 발견된 그 정지탈 혈흔 형태와 안방에서 보여진 여러 이제 비슷한 혈흔 형태를 보게 되면 범행에 둔기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요. 바닥에 혈흔이 많이 있어야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범인이 닦았던 거죠.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거실 탁자 앞에서 피해자가 최초로 공격을 받아서 이제 피를 흘렸고요. 그리고 이제 피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과정에서 범인의 공격을 그중에 한 번 이렇게 막았을 때 그때 정지탈혈흔이 생성이 되고요. 저희가 그것을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지 이탈 혈흔은 피해자가 어쨌든 공격을 막아낼 힘이라도 있었고 그렇죠. 살아 있었을 때 생긴 혈흔이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게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얼마나 필사적으로 자기 방어를 했을 때 생긴 흔적이겠어요. 여기 띄워진 사진들은 그 안방 문 앞에서 관찰되는 이제 혈흔이고요. 방문 아래쪽에 보면은 그 핏자국이 이제 많이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부딪힌 자국도 있고요. 또 여기에 갔을 때 부딪히고 가격을 수회 이상 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이렇게 동그란 이제 형태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손잡이 아래쪽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부정형 형태, 비교적 동그란 형태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이제 타원 형태, 꼬리가 아래쪽을 향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탈 혈흔, 휘두름 이탈 혈흔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탈 혈흔이 이제 식별되었습니다. 정지 이탈은 피해자가 막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 휘두름 이탈이었다는 거는 거의 피해자가 털썩 아래쪽에 주저앉은 채 반항을 하지 못한 그 순간에 남은 핏자국 같아요. 그러니까 네, 도망을 맞습니다. 치다가 여기 아래에 뭔가 주저앉아서 결국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생긴 흔적 같아요. 범인을 피해서 할머니가 안방으로 도망치려고 했는데 아마 필사적으로 범인의 공격을 막아냈을 텐데 이렇게 이제 부딪히면서 조금 더 안 좋은 형태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피해자 것으로 보이는 손바닥에 이제 혈흔 형태가 보이는데요. 그런 이제 혈흔 형태로 봤을 때 피해자가 안방 출입문을 등지고 이제 주저앉고 또 안방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잡은 흔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너무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할머님 70대 노인 분 어르신인데 가족분들이 와서 이 현장을 그러니까. 발견해서 이 손자국을 보면 마음이 네, 신고를 어떡했어요. 했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을까 또한 가족분들 또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많은 살인 사건 현장에 가서 혈흔 형태 분석을 했었는데요. 이 사건은 이제 안방에 이제 여러 가지 혈흔을 봤을 때 유독 기억에 남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방 안의 혈흔 형태를 보면 더욱 상태가 이제 심각한데요. 그 침대 구석 바닥과 그리고 벽면에 다량의 이제 혈흔이 사방으로 폭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이제 쓰러진 다음에 더 이상 이제 저항할 수 없는 한급불능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피해자의 머리 쪽을 향해서 3, 4회 가량 이상 이제 범행 도구를 휘둘렀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그 들어가서 보면 그 좌측에 그 TV에서도 부딪힌 흔적이 있고요. 또 여러 방향으로 공격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당한 다음에 구석에서 한동안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침대 베개 주위로 보면 흡수된 혈흔이 많이 이제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흡수된 혈이 많이 있으면 이만큼 피를 흘렸다는 뜻이고요. 이만큼 이제 오래 누워 있었다. 오래 이렇게 피를 흘린 상태로 침대에 특이하게도 침대에 누워 있었다. 또한 혈흔을 잘 보시면 일반 혈흔과 다르게 약간 희석된 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이제 섞였다는 건데요. 보통 이제 그 살인 사건에서는 피를 흘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피를 흘린 곳이 물이 섞여 있었다. 누가 물을 부은 듯한 이런 이제 특이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한거불능의 상태가 된 채로 오랜 시간 또 침대에 눕혀놨다는 거는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여기에 뭔가 공간에 머물면서 본인이 할 일을 계속 했다는 거잖아요. 그 시간 동안. 또 수차례 지금 혈흔 분석을 통해서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수차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이렇게 도망가려는 피해자가 있는데 돌아가신 분이 계속 집요하게 쫓아다녔다는 거에 사건에 좀 극악무도하다. 그 혈흔 분석으로 그러면 범인이 이제 뭐 공격을 몇 회 정도 했는지 뭐 이런 거 등등이 좀 계산이 될까요? 네, 혈흔 형태 분석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이제 휘두르는 동작이라든가 그리고 내리쳤을 때 피가 이렇게 튀는 출혈물을 내리쳤을 때 충격받아서 비산되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이제 봤을 때 그 머리를 최소 3, 4회 이상 가격했다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부검 결과 실제 가격 횟수는 그보다 훨씬 많은 13회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범인이 가격했을 때 현장에 피가 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피가 이제 중첩이 되면 혈액 형태에서는 그것을 무리하게 이제 카운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혈액 형태 분석은 공격 횟수가 확실한 것만 이제 카운트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혈액 형태 분석에서 추정한 것보다 훨씬 많은 공격 횟수를 실제 사건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혈흔 분석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최초로 공격이 이루어진 지점은 거실, 탁자 쪽이었고 할머니가 이제 막 안간힘을 써서 공격을 피해서 안방으로 도망을 치니까 범인이 그 뒤를 또 악착같이 쫓아가면서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문에 부딪히면서 쓰러졌는데 그때도 멈추지 않고 이 쓰러진 할머니를 범인이 침대 위로 이동을 시키고 또 계속 눕혀놓기까지 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혈흔 형태 분석으로 최초의 공격 지점이 거실의 탁자 인근이라는 게 이제 밝혀졌잖아요.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형사들이 이제 현장 감식을 꼼꼼하게 하게 된 거고요.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방 싱크대 윗 찬장에 이 비닐팩이 있었는데요. 그 비닐팩의 심지 안쪽에서 피 묻은 조각 지문, 즉 지문이 부분적으로 남는 쪽지문이 발견이 된 겁니다. 혈흔 분석을 통해서 거실이 최초 가격이라면 아마 그때 거기서 뭘 만졌을 거라는 추정을 하고 근데 거기서 안쪽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지문이 뭐 예를 들면 피해자 거였으면 피해자 것도 당연히 하죠. 동정이 되니까 근데 전혀 다른 네네. 지문이 나온 거겠죠. 네. 현장에 같이 계셨잖아요. 네, 당시 저희가 혈흔 형태 분석 현장 감정을 할 때 그때 과학사 요원들이 이제 시야사 요원들이 감식을 해서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혈흔이 묻은 쪽지문이라면 정말 엄청난 걸 이제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믿기지 않아서 이게 혈흔이 맞은 건가 이런 이제 생각을 가수 요원들이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혈흔 판단 시약으로 검사를 했더니 혈흔이 맞았습니다. 와, 이게 지금 한 40 며칠만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40여일 만에 드디어 스모킹건을 발견했는데 이 쪽지문의 주인이 누군지 그것만 밝혀내면 끝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수사팀은 이 쪽지문의 주인을 지문 검색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아피스로 찾아냈는데요. 사건 현장 인근에 사는 41세 보험 설계사 장 씨였습니다.